이번 시간에 볼 거는 보조 측정기의 부분이에요. 시험에 아주 출제를 자주 하죠. 빈번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분류기를 사용한 측정입니다. 자, 분류기 의미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뭐 나눌 부자죠. 흐르는 것을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전류계죠. 예? 전류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그 전압계와 전류계 요 계측기기를 갖다가 부착을 할 때,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 여기가, 이렇게 교리전원이 걸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부하. 자, 이런 이제 이런 폐회로망이었어요. 자, 이런 폐회로망에서 자, 전류를 계측하고 싶다. 에? 전류를 계측하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이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계는 부하와 이 부하와 어떠한 접속을 하면 전류가 계측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뭐 둘 중에 하나죠. 직렬 아니면 병렬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병렬로 하면은 전류계를 병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지점에서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분류가 돼 버리니까 부하 쪽의 전류가 계측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계는 부하와 이와 같이 접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접속하는 것은 뭡니까? 열을 달리해서 접속을 했으니까 병렬이죠. 그러니까 병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렬이 아니면 그러면 직렬로 한번 부착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자, 암페어메타를 전류계를 요게 이제 그 그린 기호가 전류계예요. 암페어메타. 자,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계측이 되고 있죠. 그러면 전류계는 부하와 어떤 접속을 해야 되느냐? 자, 하나의 열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직렬 접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계는 먼저 부하와 직렬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전압계를 갖다가 이렇게 V볼트 메타를 이렇게 접속을 하면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전압이 계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 도선을 갖다가 부하에 연결을 했는데 이 도선의 저항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는 전이차가 제로죠. 그래서 전이차가 제로가 되니까 전압은 0볼트다. 그러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계측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접속한 건 지금 뭐예요? 직렬이죠. 아, 전압계는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전압계는 부하와 어떠한 접속을 해야만이 전압이 계측이 되느냐. 직렬이 안 되면 부하와 이렇게 병렬로 한번 걸어봤어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만약에 여기가 220볼트였다 그러면 여기의 전이가 220의 전이다 그러면 여기가 0전이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돼요? 220볼트가 계측이 되죠. 그래서 부하 양단에 있는 전압이 계측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하면 전압계는 뭡니까? 병렬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계측기를 갖다가 접속의 개념을 아는지 아주 시험에 출제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 큰 대분류 파트가 전기 기기와 전기 계측이 있는데 한 4문항 정도를 출제한다 그러면 전기 기기는 한 문항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문항 수가 계측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죠. 우리 뭐 소방에서 전기 기기를
뭐 변압기, 발전기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전동기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측정기 쪽이 출제를 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부분 아주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류계와 전압계는 이와 같이 접속을 해서 계측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류기를 사용한 전류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계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계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했는데, 그죠? 직렬로 접속을 했는데, 분류기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자, 전류계는 전류계에다가 병렬로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병렬로 접속한 저항기가 바로 분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계에다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한, 자, 요 저항기가 분류기다. 그래서 요 분류기를 자, R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전류계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자, 내부 저항이니까 자, 스몰 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r은 전류계 내부 저항이고, 그다음에 라지 RA를 분류기 저항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분류기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류 측정 범위를 계속 넓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기를 이렇게 하나만 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탭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면 계속적으로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류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때 이 분류기의 저항 RA 오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 이쪽으로 이제 요거 없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없을 때, 이렇게 없을 때, 자, 이렇게 없었어요. 자, 없을 때는 이쪽으로 I암페아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 들어갔어요. I암페아가. 그런데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9I암페아, 그러면 전체적인 자 키르호프 법칙이죠.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I가 들어오고 9I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0I암페아가 되죠. 그러면 처음 전류에 몇 배가 늘어났어요? 10배. 이 10배를 우리는 배율이라고 하자. 배율. 근데 이 배율을 갖다가 기호 M을 써서 표기를 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 분류기 저항, 그래서 분류기 저항을 부착하기 전에는 I암페아가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류기 쪽으로 9I암페아가 흘러가다 보니까 전전류가 10I암페아로 처음의 전류보다도 10배야. 예? 뭐 배율은 누구나 알 수 있죠. M은 뭡니까? 10I를 I로 나누면 뭐 10배라는 건 그냥 누구나 산술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분류기 저항을 갖다가 배율 관계에서 끄집어내는 산식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때 RA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RA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적으로 우리 오메 법칙으로 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 법칙은 이거죠. 자, 여기가 지금
저항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를 갖다가 RA로 놓았어요. RA로.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여러분 IA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논리적으로 IA가 돼야죠. 그런데 이쪽과 이쪽은 서로 어떻게 돼요? 병렬이죠. 자,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병렬에서는 전압의 크기 V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RA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압을 뭘로 나눈 거야? IA로. V를 IA로 나눈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V는 뭐냐? 그러니까 V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여기. 처음의 전류 I암페에다가 20R. 그죠? 자,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죠. 요 전압이 되는데 이 전압은 곧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IR이에요. 자, 그거를 뭘로 나눈 겁니까? IA죠. 근데 IA는 얼마죠? IA는 9I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배의 I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고가 됐어요. 소고가.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느냐? 9분의 R이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분류기 저항 RA는, 자, 여러분 여기가 9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M이 10배잖아요. M에서 뭐를 빼야 돼요?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9가 되죠. 그래서 n-1분의 전류의 내부 저항. 자, 요만큼이 분류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분류기 저항값.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배율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n-1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R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n-1은 RA분의 r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M은 어떻게 되느냐? RA분의 r에다가, 자, -1이 우변으로 가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자, 요것이 또 배율이다. 그래서 자, 여기 분류기 저항, 여러분들이 분류기 저항 식이 요거다. 분류기 저항 식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값이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흐르는 전류가 반비례해서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n-1로 나눈다. 내부 저항을 n-1로 나누면 그 측정 범위가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배율.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험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